불체포 특권 포기 전격 결정. 앞서 4번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체포동의안 국면 때는 모두 다 불체포 특권을 행사해서 여론의 비판은 대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번 부르면 100번 나가겠다라고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콸라를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지난번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됐던 체포영장, 결국 그때는 불체포 특권을 이 대표가 행사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혐의가 이제 대장동 플러스 성남FC. 그러면 이 대표 건과 관련해서 대장동 성남FC 영장은 지나갔고, 혹시 남은 혐의 중에서 또 이 대표에게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만한 혐의가 좀 있습니까? 좀 여러 가지는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대장동하고 성남FC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파급력이 있는 영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뭐 측근들 그리고 대장동 일당들 다 구속돼 있었잖아요. 지금 뭐 구속 만기로 풀려나와 있지만. 예. 그러면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영장 청구가 됐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았다고 봐요. 구속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그렇죠. 지나간 혐의들은? 그렇죠. 뭐 성남FC도 마찬가지, 대장동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정자동하고 그다음에 백현동, 그리고 쌍방울과 관련된 대북 송금 한 이 정도 남아 있어요. 근데 검찰의 수사가 그렇게 진도가 잘 나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랄지 또 관련된 사람들이 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인섭 씨 이런 사람들이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 진행 속도가 좀 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재명 대표도 아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장동과 성남FC 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서 영장 심사를 받았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방탄을 한 거고, 이제는 뭐 소나기가 거의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이제 괜찮다 하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적군이 쳐들어오죠.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차무나 땅굴 속에 딱 숨어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전쟁 대신 치러주고 평화가 왔어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때 이제 참호 속에서 나와가지고 난 이제는 싸우겠다.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고, 그런데 또 전쟁이 또 났어요. 그럼 그때는 그때하고 지금은 또 다르다. 그리고 다시 참호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말 계속 번복했잖아요.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항상 자기의 어떤 더블 스탠다드, 이중잣대를 들여왔기 때문에 과연 저 말을 믿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지만 저건 전형적인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혐의는 방탄을 행사하고, 상대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낮아 보이거나 다툴 만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이신데,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혹시 이제 혐의를 고르신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그런 반응이 있다면 검찰 수사 엉터리 아닙니까? 아니면 영장 칠 자신도 없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를 그렇게 수사를 했습니까? 만약에 그게 검찰이 내부에 깔려 있다면은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 빵점짜리죠. 한동훈 법무장관도 빵점 법무장관이고,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게 좋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력한 정치인에다가 대선 후보였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경쟁했던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까지 1년이 뭡니까? 계속 검사 70여 명 넘게 동원해서 압수수색 한 350번 됐나요? 이렇게 수사해서 지금까지 물증이랄지 혐의 밝혀낸 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불체포 특권은 이재명 의원, 국회의원 이재명만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300명 국회의원에 해당된 우리 박정화 의원님도 해당돼 있는 헌법상의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했다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정권이 지금 1년 넘게 집권하면서 뭘 했습니까? 민생을 챙겼습니까? 경제를 챙겼습니까? 외교 안보를 챙겼습니까? 심지어는 안전을 챙겼습니까? 다 엉망이 됐어요. 그 사이에 민주당이 많은 법안을 처리하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예산안부터 정말 애썼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검찰이 수사를 무지막지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국회로 보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정말 어떤 의원 말씀대로 눈만 뜨면 영장이 청구되거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일을 해도 이른바 방탄 프레임으로 그냥 무작정 공격을 해도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특정 정치 집단과 정당의 이익 말고 국민과 민생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결단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검찰이 지금도 많은 수사를 또 하고 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수사를 한답니다. 그 주변을 탈탈 털고 또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정기국회 들어서고 민생 챙기고 일하려고 할 때마다 영장 청구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영장이 요건이 됐든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우리 민주당과 민주진영은 이른바 이런 영장에 따른 이런 프레임으로 상당히 많은 곤혹을 치르거나 아니면 무지막지한 비판을 또 받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내려놓고 승부수를 냈다, 결정을 했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는 당황하니까 이전에 처리한 거 다시 처리하자. 이분도 판사를 했는데 그 말 같은 소리입니까? 안 되는 거 알 거예요. 지금 당황한 것 같아요. 당한 것 같은데 진짜 사법적인 문제는 놔두고 정말 우리 국민들 너무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그거 좀 챙기는데 정치권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혐의를 고른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해서 이미 한 차례 말을 바꾼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려놓으실 뜻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번엔 여당 국민의힘의 박정화 의원님, 네. 이 대표가 한번 말을 바꿨어요. 네. 대선 때는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네. 그런데 체포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시점에는 상황이 다르다라며 방탄을 소위 행사했고 이제는 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다시 한번 발언을 바꾼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어제 저기 본회의장 현장에 있었거든요. 방송 끝나자마자 가서 합류해서. 근데 어제 그 순간에 좀 당황했어요. 우리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놀래서 당황한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맴맴 도는 단어가 오늘까지도 계속 그렇더라고요. 메롱.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본 것처럼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신 당사자께서 이제 와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대충 또 이제 불체포 특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저거 기억나시죠? 대선 때 내가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여러분들 진짜 그거 믿어를 저는 얼마 후에 또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말은 믿기가 참 어려운 말이다. 그리고 그동안 당신께서 진짜 저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왜 진작 안 했어요? 저 두어 달 전쯤인가요? 저희 당 의원들 한 50여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직접 서명하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각서 썼어요. 그거 대부분 할 때 민주당 의원들 쫓아서 하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게 좋은 거라고 그다음에 당신 소신이라면 그때 같이 하지 왜 안 하셨나 몰라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당신도 그다음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불체포 특권 다 누리고 나서 이제 와서 또 말로만 저렇게 하시는 게 저는 과연 그 믿음이 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국회가 홀수달에는 열지 않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 6월 달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 들어와서 지금까지 3월 1일, 1월 1일까지 포함해서 단 하루도 국회 쉬지 않았어요. 과연 며칠 후에 7월 달 국회를 그럼 민주당이 열지 안 열지 한번 지켜보면 그거부터 저는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셔서 어이없게 만들지 말고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놀랄 수 있도록 실천으로 좀 보여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연설 후에 기자들이 이 대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거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대표 답변은 뭐였을까요? 들어보시죠. 왜 오늘 이 시점에 결단을 하셨는지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될 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특허동의안 들어오면 그때 그냥 바로 대통령령 실질 심사 받으러 가신다고 보면 될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특허동의안에 출석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다음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법원에 출석하겠냐라는 기자들의 재차 이어진 질문에는 이 대표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